해임 정도가 되면 그 여지가 생기겠죠.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안이나 가처분 신청은 저는 윤석열 총장 측이 좀 승소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에 비슷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별로 실익이 없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2달짜리 정직인데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해 주는 게 집행정지 소송이거든요. 네, 가처분인데. 네. 근데 본안 한 2달 지나가요. 본안은 본안 하다 뭐 보면 임기 반년 걸려요, 끝나요. 반년. 그러면 그러네. 재량 또 징계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례해서 균형 감각 있게 보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이 경우에는 이번에는 윤 총장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렵다. 제가 판단하기에 좀 두려웠다. 그 김준우 변호사라고 우리가 이미 그 얘기를 총장 했어요. 소송 가서 질 거, 예, 맞아요. 여론 욕풍 네. 또 하나 더 덧붙이면 과연 어느 정도 이 징계 사실을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징계위원들이 100% 확신을 가졌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잖아요. 사퇴하는 순간 죽을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 총장도 허랑이 등에 올라탔으니 가야 돼요. 그러니 집행정지에서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2달 있다 복귀잖아요. 복귀하고 7월까지 임기 채운 다음에 네. 아마 윤석열 총장은 다음 주에 여론조사만 지지 좀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지지도를 가지고 7월에 검찰총장 끝나고 나서 본인이 진짜 대선에 나가든 누군가를 지원하든 정치인으로 바로 변신을 해야 본인이 살지 안 그러면 여당에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문건의 내용이 위법하냐 안 위법하냐 이 얘기인데 제가 왜 과도한 해석을 했다고 말씀드리냐면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뭐 시위 집시법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주요 판결 과로 검찰 실형 구형. 근데 집시법 사건에서 검찰이 당연히 실형 구형하죠. 그리고 저 재판부가 집행유예 많이 하지 초범이고. 그리고 그 문건 보면 그 얘기만 있지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없는데 여기는 징계위원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렇게 썼다. 이건 이 판사가 이런 집시법이나 시위에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어서 소위 말하는 약간 이제 진보 진영 쪽에 가까운 판사라는 느낌을 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실제 문건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석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자, 오늘 또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리 그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이제 새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징계를 이제 제청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통 6가지 정도의 그 혐의를 가지고 이제 징계 청구가 됐었는데 네. 그 중에 무혐의가 난 게 있고 인정된 게 있고요. 인정된 네. 것 중에 이제 재판부 사찰 법관 사찰 의혹 문건 관련한 부분,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 그다음 정치적 중립 훼손 이것들이 이제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됐고요. 홍석현 그 중앙일보 그쪽 미디어 그룹 사주와의 만남이라던가 뭐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의 감찰 문제는 있지만 불문에 붙이겠다. 불문이라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에 돼 있거든요. 네.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혐의 판정 받은 게 채널A 감찰 관련 일부 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이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한 부분은 무혐의 징계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면서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이유나 이 논리도 어느 정도 지난번에 한 2-3개월 정도일 것이다라는 네. 하고 말했을 때 네. 머릿속에 있었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2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관,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할 때랑 네. 제가 생각하는 당위랑 조금 다를 때가 있어서 저는 분석상 정직 3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법관 사찰 의혹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된다. 네. 근데 이것만으로 그러면 2개월, 3개월까지 되냐? 저도 여기서 약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직을 제가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정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정직으로 나올 이유는 이 사유만으로 정직 6개월이 예를 들어 나왔다. 그거는 이제 해임에 거의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소송에 갔을 때는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기 때문에 본안 그 행정소송 본안으로 갔을 때 이제 징계를 한 법무부 측에서 승소할 수 있을 때 최대치가 고 2-3개월 사이 어디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징계 사유는 사실 기록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채널A 감찰 수사방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피상적으로만 듣잖아요. 네. 그것만 보면은 또 이렇게
조금 뭐 저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도 정치적 중립 훼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유로 인정을 했는데 저는 이건 좀 약간 불문에 좀 가까웠거나 요 정도 수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다툴 때 뭐 요런 부분은 징계 사유는 좀 부적정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괄적으로 봤을 때 뭐 징계 절차에도 다소간의 흠결은 있지만 무효 취소를 할 정도는 아니고 하자가 치유될 정도가 될 것이며 근데 징계 양적을 보면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닥을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나온 결정이다라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불문 부분이거든요. 불문은 뭐냐면 네.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묻지 않겠다. 별로 불문에 붙이겠다. 기소유예 같은 거죠. 네. 기소유예라고 보면 돼요. 검찰이 기소유예로 보면 네. 되는데 통상은 뭐 저도 징계를 꽤 많이 해본 상황에서 불문할 것 같으면 다 불문을 내립니다. 이 가리질 사유. 않는다. 예. 이거를 혐의를. 근데 몇 가지는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해버리고 사유로 삼고 네. 몇 가지는 불문으로 삼고 몇 가지는 혐의 없음으로 해버렸거든요. 증거 부족. 증거 부족하고 그거는 양립할 수가 있는데 불문하고 징계 사유하고 양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소와 기소유예를 이렇게 일부 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좀 한편으로는 정직으로 가기 위해서 되게 수기를 많이 했는 것처럼 보여요. 징계위원들 간에. 또 이게 20시 정도에 증인신문이 끝났는데 다음 날 4시까지 이게 결정이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징계위원은 어떻게 표결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하는 거는 그렇게 막 심각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기를 안 해서 그런 거는 있겠지만 심의가 딱 끝나면 바로 표결을 합니다. 네. 더 약간 심의하겠죠. 표결을 한 다음에 그 표결을 갖고 그냥 뽑아서 회의 뭐 계산해서 유리한 그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다수 네. 판단을 하는데 이게 새벽이 넘어가면서 자정이 넘어가도 결정이 안 나고 새벽 4시까지 가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구나. 그 과정에서 몇 가지는 불문으로 빼버리고 몇 가지는 증거 부족으로 빼버리고 그리고 결론은 정직으로 냈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사실 뭐 뉴스 브리핑 같은 거 제가 들을 때는 의견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또 김진호 변호사님께서 본인 의견도 같이 또 함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박지훈 변호사의 의견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글쎄 뭐 제가 뭐 저는 좀 이렇게 좀 이 혐의 뭐 다른 걸 좀 얘기를 해보면 이문정 검사라고 있습니다. 네.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을 받았어요. 그 구형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건 구형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시 불이행 같은 상관의 지시 불이행 등등의 이유로 정직 4개월을 받고 그 정직 4개월이 나중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랑 좀 비추어 보면 그 정직 4개월 받는 과정에서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냥 그렇게 징계가 됐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징계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거는 사찰이나 등등 불문 부분도 좀 그렇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데 정직 2개월은 좀 약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김태현 변호사 없으니까 제가 김태현 변호사의 역할을 또 한다면 지금 이문정 검사의 징계 이제 케이스를 예를 들었는데 다른 징계 케이스를 보면 오히려 지금 이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이번에 이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과도하다라고 해석할 만큼의 기준을 보여준 케이스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아직까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사찰 부분이거든요. 네.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봐도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사찰 부분을 심각하다고 보는 척도 있고 그게 무슨 사찰이냐. 그 책을 일본이나 미국은 내기도 한다. 네. 그렇게 뭐 특별 변호인 측이 반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좀 달라졌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찰이라는 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미행이나 도청하는 사찰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 해가 뭘 알아낼 수가 없어요. 1차원적인 그런. 가봤자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찰이라는 거는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좀 봤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은 뭐 윤석열 총장이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인지 모르겠지만 좀 심각한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징계위원이나 아니면 그분들은 좀 다르게 좀 판단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제가 언론사 이제 기자분들이랑 도통 사실 언론사 기자분들 비판을 안 하는데 이거는 대놓고 친한 기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이분들 되게 무감각한 게 평소에 정보 수집 사찰을 주 무기로 하시는 게 우리 기자님들이에요. 그렇게 언론사 좀 그래서 다르죠. 개인 정보나 정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대단히 무딥니다.
그래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예, 있기도 그러다 하고요. 보니까 이제 이 문건 결과물을 보고 아유 뭐 그렇게 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사내 인트라넷에 정보망에 올리는 것과 뭐 유사한 수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좀 옅게 바라보시는 분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것과 국가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결과 적용 국면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똑같은 평면에서 놓고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좀 무뎌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찌라시의 일상화, 정보보고의 일상화에 있는 기자님들이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다시 한번 국가가 이걸 했을 땐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그렇죠. 재고를 해주셨으면 주체 부분, 좋겠다는 주체 문제. 생각입니다. 주체 부분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또 짚어야 될 게 일단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구나 했는데 역시 가만히 안 있고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지금 예. 건 상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잘못됐다. 취소 소송, 본안 소송을 하나 하고요. 네. 또 2개월간 직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를 가처분,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두 가지를 한다고 본인 밝혔고 측에서 밝혔고 할 건데 김준우 변호사 이미 말한 것처럼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징계위원회에서 좀 이런 게 많아 보이긴 한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얻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징계위원회를 끌어간 걸로 보여요. 네.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지켜줬거든요. 사실은 징계위원회는 형사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지만 그걸 다 따를 필요는 없는데 너무나 지켜줬습니다. 뭐 증인신문이라든지 기피 신청이면 다 받아줘서 일단 판단 다 해주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절차는 다 거의 다 지켰다고 저는 보이고 두 번째로는 해임이 아닙니다. 면직도 아니고 정직 2개월 그게 가장 큽니다. 이 법원에서는 징계가 어느 정도 됐느냐 그하고 이 사유를 확인해서 재량권의 어떤 범위 내라면 거의 징계권은 인정이 되는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벗어나거나 남용이 돼야 되거든요. 취소 기준은 해임 정도가 되면 그 여지가 생기겠죠.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안이나 가처분 신청은 저는 윤석열 총장 측이 좀 승소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에 비슷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별로 실익이 없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2달짜리 정직인데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해 주는 게 집행정지 소송이거든요. 네, 가처분인데. 네. 근데 본안 한 2달 지나가요. 본안은 본안 뭐 하다 보면 임기 반년 걸려요, 끝나요. 반년. 그러면 그러네. 재량 또 징계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례해서 균형 감각 있게 보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이 경우에는 이번에는 윤 총장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렵다. 이 검사 징계법 자체가 위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거 법조인에서 어떻게 보세요? 더 이상 판단을 이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징계가 끝나버렸고요. 징계가 만 하기 전이었다면 이게 법령 헌법소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법이 바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효력 정지 가처분은 끝났고요. 벌써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법령 헌법소원조차도 판단은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뭐 집적성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 법을 통해서 바로 기본권 침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또 뭐 판단받기는 쉽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각하에 준하는 이제 판단을 헌재에서 내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네네네. 거고 윤 총장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법관징계법이랑 비교해봐도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공정성이 예견 가능한 어떤 법이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법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과 법이 위헌이라는 것과의 또 간극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걸 뜯어봐도 이걸 위헌 판단까지 나아갈 정도의 예를 들어 뭐 재판이라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징계 절차이고 네.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야 위헌 의견을 내기가 사실 제가 이거를 담당하는 변호사라고 생각해 보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효과적인 공격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자 이제 그 정치 쪽으로 흘러가는 그렇죠. 이야기 하나 해봐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돼버렸어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수도 예측을 혹시 하셨습니까, 김 변호사? 네, 제 뭐 한 그것도 2주 전 했어요. 페북에 보면. 이야, 저는 이제 근데 그것도 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전 김준우 변호사님 말을 이제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야. 경청 안 했거든요, 이때까지. 저는 이제 언젠가 이 카드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타이밍일 저도, 거라고 저도, 생각. 전혀 예상 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의도에서도 2월 달까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정도 봤어요. 검찰 인사까지 하고 그렇죠. 나간다라고 딱 보기 보시는 봤어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전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뭐 대통령이 뭐 결단을 하지만
약간 항의성 어떤 사표도 아닌가 생각.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어떤 좀 지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번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혼자 싸운 같은 느낌이 전 들거든요. 법무부 혼자서. 왜 저를 이렇게 외롭게 내버려뒀어요? 또 중간 대통령은 절차 중립성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징계를 했으면 다른 결과가 났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끌면서 여론 형성 지형도 좀 잘못 달리 보였고 그런 측면에서 뭐 추미애 장관이 좀 서운했거나 조금 그런 부분을 보고하러 가는 과정에서 예컨대 집행 제가라고 우리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한 거는 뭐 조금 빨리 된 거는 조금 항의성 아니면 좀 그 서운함 이런 것도 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인간적인. 수 장관의 심리를 헤아려 본 거죠. 저는 그렇게 심리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둘 다 공과 가가 있고 네. 언행에 있어서 저는 조금 두 분 다 러프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솔직히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 법관 사찰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추미애 장관이 훨씬 좀 잘 못하고 있다. 한양대 구의학번 박찬호 같았다. 160을 던지는데 제구 하나도 안 잡히고 나저스 가기 전에 그런 상태 같아요. 갑자기 빈볼도 던지고. 아니 한양대 출신은 네, 한양대 한양대. 어떻게 그거 맞췄네요.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유려한 부드러운 개혁을 위해서도 조금 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선발을 던졌으면 빨리 구원을 내보내야 된다. 조기 강판을 시켜서라도. 한양대 구의학번 박찬호 아주 비유가 좋은 좋아요. 비유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좀 메이저리그 박찬호가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다른 선수니까 이제, 이제 다른 선수로 네, 써야 된다. 구원을 이제 뭐 원포인트 릴리프드 누구든 빨리 붙여야죠. 야구로 다 풀어주니까 또. 이해가 잘 되네요. 김준일 변호사님 네, 항상 겸손해야 돼요. 네네. 제가 어디 비빌입니까 지금도 김태현 변호사 안 계시니까 분량이 확보되는 거지. 원래대로 저는 그냥 웃고 있다 가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이 추미애 법무장관 전격 사표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아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할까요? 광고 듣고 마저 제 얘기를 할까요? 좋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우리 스타트 공대원들 좀 기다리는 걸로 합시다. 자 광고 듣고 이제 스타트 공대 돌아와서 이 추미애 법무장관 사표 내는 장면을 보면서 잭대가 또 어떤 생각을 떠올렸는지 한번 다 함께 들어보고 만난 틀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이게 스타트 공대를 듣고 계십니다. 그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도 하죠. 네, 마오쩌둥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정치다. 라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아 좋네요. 같이 얘기를 왜 했죠? 그 생각났어요. 예? 추미애 법무장관 정치나 전쟁이나 같다라는 거죠. 네, 속성이 같은 건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어떤 정치 지금 제가 한 말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표 던지는 장면을 보면서 공격과 이 수비로 나눠서 보자면 이 당 더불어민주당 자기 소속당 워낙 거기서 뭐 5선이었죠. 그렇죠. 다선이고 이제 지분이 많으니까 당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실 많은 그 여론 기관에서 이 기간이 계속 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이 여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경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자연스럽게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방어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수를 하나 뒀을 것 같고 공격적인 부분으로는 윤석열이라고는 인물에 대해서 확 그 어떤 기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확 줄여버린 거죠. 이제 나 이제 사표 내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죠. 라고 가들 날리는 공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게 공방, 공격 측면이 공방을 있는데, 함께 하는. 근데 이제 큰 그림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는 글쎄 뭐 그까지 우리 추미애 장관한테 기대하고 예상하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음 장관의 부분입니다. 인선이 참 어려워요. 어렵죠. 다른 장관도 어렵지만 과연 누가 이걸 맡으려고 할 것이며 맡는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해결할 것이냐. 제가 고민돼요. 가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자녀가 있으면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으니까 거의 힘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누가 이거 쉽게 맡고자 하겠습니까? 자기 모든 게 이제 탈탈탈 이렇게 그래 되는 상황인데. 이를테면 만약 뭐 저라고 친다 해도 잠깐만 이재익 후보자 그 보니까 그 아들 그 저 중학교 때 독서록 2개가 이재익 그 후보자 컴퓨터에서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요. 아들 독서록을 대신 써줬어요. 끝입니다. 사실 그 정도 되려면 불씨입니다. 이제 네. 거의 모든 기수를 무시하고 애가 지금 유치원 정도 다니고 있는 박주민 의원 정도를 앉혀야
유치원도 아니에요. 확실히 어린. 어린이집인가? 아니요, 아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 그쵸, 거기 한 3년 3년 됐기 정도? 때문에 네. 그 아이는 뭐 표창장 받을 리는 없어요. 네, 그 정도 독서를 되면 수도 이제 없고. 청문회에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 아니면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사실 그분은 이제 배우자가- 그 또 다 배우자가 그- 없으니까 아직. 김남국 의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저도 잘 안 하잖아요. 예를 든 거예요. 그냥 뭐. 언제 한번 저 박준 변호사님 우리 상암동에서 양꼬치 한번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 후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이런 말하자면은 그 청문회 통과하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던지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평가를 딱 내려줬어요, 정말로. 네. 아,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은 검찰 개혁을 잘 수행해 주셨다. 라는 말은 뭐냐면 추미애가 다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근데 그 뒤에 후임을 올 사람은 말하자면 가져갈 공이 별로 안 남은 그 거예요. 뒤에 또 플러스 알파로 이 결단을 또 내려주신 것, 사의를 해준 것도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게요. 그 업무적인 그 측면에서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검찰하고도 관계도 부담스럽고. 이거 김준호 변호사한테 이름 석자 한번 써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요. 뭐 잘 맞추니까. 쓰고 가세요. 아니요. 박씨입니까 혹시 박씨? 저는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야,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들어봅시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씨. 박씨라고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농담입니다. 그 저희 그런 건 좀 있는 거. 저는 근데 참 정치인분들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사실 그냥 광진구에서 6선 가고 네. 헌정 최초 여성 국회의장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자연스러운 네, 사실 그림이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관운이 뛰어나고 사실 괜찮은 피날레가 될 수 있는데 그 당시 조국 장관 사태로 말하자면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는 자리를 이제 차지한 거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결단 못 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의 부채 의식, 뭐 조금 거칠게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 좀 교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서 바보 노무현의 얘기를 들을 정도로 배수진에 가까웠죠. 그건 그렇게 정말.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어떤 자산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었고 아마 추미애 장관도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잘했다 못했다 뭐 정치적 자산이 커졌다 적어졌다 뭐 이제 좀 있으면 판단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험난한 길을 좀 온 것 같고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사표는 좀 수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사표는 수리할 것 같은데 네. 후임이 참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우리 박 의원님 원래 지난번에 한번 하마평에도 올랐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지는 못했고 근데 본인이 할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 생각은 해요. 이를테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그 시기에 제안이 갔으면 100% 맡았을 것 같아요. 하죠. 바꾼 게. 정치적 자산이 넓어질 수 있어요. 좀 그분이 맡았을 것 할 같은데. 생각이 있었다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본 적이 근데 지금은 조금 쉽지 않죠. 모르죠. 네. 근데 또 그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아니고는 이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과할 수가 원래 없어요. 이제 제이모 의원도 있었는데 다른 장관으로 지금 임명되셔가지고 아하. 뭐 그렇게 말하면 뭐 그러면 전해철 아니 제이모라고 하니까 그걸 뭐 이렇게 돌립니까? 이러면 그렇게 철철 흘리면 됩니까? 자, 딴 얘기 합시다. 자, 저 문자들 많이 들어있어요. 김윤섭 씨가 아까 그 우리 김준호 변호사 같은 경우 야구에 빗댔지 않습니까? 네. 한양대 9위학번 박찬호, 김윤섭 우리 대본, 김준우 변호사, 손흥민처럼 잘한다. 영광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펠레처럼 틀린다. 그래도 펠레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호날두처럼 등판하지 않는다. 아니 안 나온다니까. 이번에 그 호날두 선수가 벤치에는 있잖아요. 벤치에는. 좀 많이 쉬게. 근데 호날두가 많은 경기를 못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리에에서 득점 순위 1위예요. 잘합니다. 대단해요. 역시 안 최고죠. 뛰어도 조금만 나오면 네. 뻥뻥 차니까요. 나올 때마다 넣어버리니까. 그렇죠. 김윤사님이 커피 쿠폰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진행 욕심도 살짝 내비쳐요. 지금 우리 아니, 이준환 본인 PD가 되게 듣고 기대하실 있어요. 것 같은데. 알겠어, 오케이. 네. 자, 그럼 커피 쿠폰 하나 드릴게요. 김민서님 드리고 3276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거의 뭐 박수무당 수준인데 코로나19는 언제쯤 종식될 걸로 보이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무속인이 아니어서. 아니 저도 경청하고 싶은데 좀 조금 힌트를 줄 수 없습니까? 저는 그런 신기는 없습니다. 그냥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뭐 죄송합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 이럴 때 좀 예능으로 웃길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안 되네요. 광고 듣고 돌아올 텐데 광고가 정확히 2분 40초예요. 네. 요 안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온다 안 온다. 오겠죠. 자 광고 듣겠습니다. 시사특공대 이제 시사특공대 김태현 변호사가 광고 나가는 동안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했잖아요. 네. 왔어요. 오시죠. 2부에는 오시니까. 죄송합니다 늦어서. 네. 아니야 또 저 뭐 재판장에서 있었는 일을 들으니까 또 참 힘들어 참 쉽지 않구나. 앞에 사건에 피고인 여자분이 끌려 나갔어. 법정 경위 퇴정 명령 받고. 치열한 법정이었군요. 치열한 건 아니고 10분 단위로 막 20분 단위로 그래서 있는데 혼자 막 재판장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판사님 다 들어주다가 경위가 그럼 그 상대편에 계신 변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사 사건이니까 검사잖아요. 네. 검사니까 상대 이제 검사였구나, 검사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앞에 서류 보고 안 보고 이러고 있고. 어차피 오늘 결심 마지막 재판이더라고 보니까. 냉정하네요. 최후 변론하고. 근데 뭐 갑자기 뭐. 자 이런 여러분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특공대원들 인생 실전이에요. 깔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김태 변호사 앞에 조금 들으셨겠지만 다 들었어요 오면서. 두 분은 이제 그 뭐 계속 이제 의견 이어나가지 마시고 의견만 딱 들어 충분히 의견 얘기하셨으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그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 수위 적절합니까? 잘라야죠. 재판부를 감히 일개 검찰총장이 알았어. 재판부를 오케이. 괜히 불법 물어봐. 사찰해서 방금 여론에 영향을 알아야 주려고 돼. 했는데 자, 다음 왜 질문 안 잘랐어? 알았어요. 다음 진짜로. 다음 그렇지 질문 않습니까? 다음 질문 있습니다. 이걸 원하신 거 아니에요, 박 변호사? 자르는 거? 아니요. 그런 얘기 하고 싶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번에 여기까지 딱 보고 난 이제 그만하겠다고 사표를 또 냈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다. 예. 아니 어차피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이지만 다 탈출구를 찾아야 시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저 예상보다 그러니까 이런 빨랐거든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일간 신문에는 뭐 경질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뭐 그것까지는 아닌 거고 경질이든 네. 자진사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토사구팽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물귀신 작전.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일단 추 장관의 쓰임새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일단 청와대는 이 판에 이 윤석열과 추미애 진흙탕판에 대통령이 발 담그는 거를 극도로 경계하는 겁니다. 그건 성공했죠. 그래서 그건 성공했죠. 야 우리는 재량이 없어. 그냥 가져오면 사인할 뿐이지 우리 기계적으로 사인하는 거지 대통령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량이 들어간 건 아니야.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는 대통령 발 안 담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경질이 아니라 자진 사의의 형식을 표명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왜 이렇게 새벽까지 저 4시까지 해가면서 그날 무리해서 끝내려고 했나 봤더니 그 다음날 왜 그게 있었더만요. 권력기관 저 구조 개편하는 거 행자부 장관이 국조 셋이 법무장 셋이 딱 이제 3명이서 기장한다음에 하는 거. 저는 그거랑 막 같은 날 맞추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권력기관 구조 개편한 거 공식 발표하고 윤석열 총장 마무리. 제가 하고 그럼 그날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무리해서 공수처법 다 통과시키고 다 끝났거든요. 그럼 속된 말로 추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끝난 거라고요. 근데 추 장관은 사실은 뭐 여권 핵심부에서 청와대에서 어떤 롤을 부여받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추 장관의 거친 언행들 이런 것들이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따라서 그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도 하락하는데 한몫을 했던 건 맞거든요. 네. 길게 가지고 하는 건 대통령도 부담이에요. 쓰임새는 다 됐고 길게 가지고 하는 건 부담이고 그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물귀신 작전을 왜 얘기하냐. 벌써 여당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야 추윤 갈등 두 사람 갈등했어. 추 장관 그만뒀어. 그럼 정직도 당했어. 그 총장 당신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기에 그냥 추 장관 경질한 거로 경질이든 사이든 어쨌든 정리한 거로 보고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들어갈 거예요. 당신도 그만둬야지. 정직 2개월을 당했는데 무슨 법적 소송이야. 감히 대통령을 상대로 쟁송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자진사퇴 압박이 여권에서 거세게 불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꺼내셔서 하나 이어서 물어볼게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정치할까요? 저는 해야만 사는 상황이 이미 오고 있다. 저는 개인 의견이에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해버렸다. 저는 이미 2월 달부터 그 얘기 드렸잖아요. 올 2월에 채널에 한동훈 검사장 사건 터지면서 제가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를 해야만 사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이제 진짜 애매모호한 게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 좀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뭐 오늘 사퇴 안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잖아요. 사퇴하는 순간 죽을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 총장도 허랑이 등에 올라탔으니 가야 돼요. 그러니 집행정지에서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2달 있다 복귀잖아요. 복귀하고 7월까지 임기 채운 다음에 네. 아마 윤석열 총장은 다음 주에 여론조사만 지지 좀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지지도를 가지고 7월에 검찰총장 끝나고 나서 본인이 진짜 대선에 나가든 누군가를 지원하든 정치인으로 바로 변신을 해야 본인이 살지 안 그러면 여당에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보세요. 지금이 굉장히 애매한 시기라고. 윤석열 총장 지지도가 한 3% 4% 안 나온다. 네. 추장과 한 3, 4% 나오나요? 네. 한 그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여당에서 경기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계속 저 정권이랑 부딪히면서 정치적인 몸집이 더 커져서 7월에 예를 들어서 총장 임기를 마치고 정치인으로 변신하려고 할 때 지지도가 뭐 1등을 달린다든지 네. 한 30% 한다 이러면 여권에서 못 건드립니다. 그때는 대선 전국이니까. 지금은 제일 애매한 그런 거죠. 한 18% 20% 나오는데 한 비여권에서는 1등인데 압도적인 1등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하기는 가만 놔두기는 좀 위협적이고 이런 상태가 제일 위험한 상태거든요. 전문 정치인이 아닌 상황에서. 근데 지금 검찰총장이 직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바로 정치권 안 끄고 민간으로 집에서 본인 얘기 따라 뭐 개 3마리 관련 키우면서 이러고 있다. 바로 칼 맞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지금은 버티는 게 이상한 것 맞아요. 같은데. 자, 김준일 변호사 얘기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올라갔다. 응. 전 청와대에서 제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안 했을 거라고 아니 봅니다. 근데 청와대 공식적인 멘트는 뭐 속마음 모르겠지만 그렇긴 계속 했지만, 오는 대로 사인한다고 했어요. 뒷 생각은 그러니까 다르다 저는 이거죠. 뒤에서 하는 생각은. 항상 생각할 때 내가 민정수석이면 내가 비서실장이면 네. 내가 국정상황실장이면 어떻게 보고서를 올릴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돼요. 그러면 이건 하면 폭풍이 크다. 그러니까 그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알았을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3초만 더 하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스타일이 저는 계속 방송하면서 그러는데 임기 보장을 해주고 싶을 거다. 본인이 내렸다는 얘기를 듣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정치 세력으로 역사에 남는 걸 싫어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임기는 보장해주고 싶어 할 거다. 그럼 7월이네요. 그러면 그냥 쭉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김태현 변호사님 동의 안 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지금 수사와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본인 건 것들이 아니다 아니에요. 하더라도. 뭐 주로 이제 배우자나 장모님 관련 건이고. 정치적으로 이제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정치적인 뜻이 없었으면 그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크고 뭐 갑자기 뭐 죽고 사는 문제여서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로마 시대쯤 뭐 그리스 뭐 도편 추방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실형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뭘 해봐야 죽는다 이게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렇게 기회가 타락받을 그게 뭐 없었다는 딱히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감수해야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전혀 불가피하게 정치로 퇴로를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인식이 조금 뭔가 아니 사심이 현실의 껴있으신 거 아닌가 정치의 싶은데. 세계에선 힘을 가진 권력의 이게- 집단은 이거는 저는 치고 들어올지 알 수 알겠어요. 없는 김태현 상황이죠. 변호사 생각이 들어볼게요. 같아요. 네. 지지율이 무시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겟이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지지율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으면 네. 바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김태현 변호사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저는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전 그런 의미에서 했던 거 뭐 김준일 변호사 뭐 설명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죠. 예. 제가 윤석열 총장이라면 뭐 더 방법이 근데 있을까 싶기도 역으로 한다는 더 그 말이죠.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정치 참여를 불참하는 반기문 정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건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늦었어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지지도가 안 나왔어야 돼요. 그냥 그렇지. 지지도가 알겠습니다. 미미해야지 여권의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의 본인이 나오든 아니면 누군가를 스크럼을 짜서 지원을 하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반대적점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 후보들하고 1, 2위를 다툰다는 건 굉장히 위협적인 거거든요. 아예 지지도가 안 나오든지 건드리지 못하게 압도적이어야지 지금은 압도적은 아니지만 경계 대상은 굉장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나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봤어요? 오늘 의견서 내용? 안에는 못 안 들어요. 봤죠? 의견서 내용 전 다 봤거든요. 15페이지. 다 봤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이 보죠. 이런이 공개도 또 안 김태현 되는데. 아니 이미 있죠. 그리고 언론 보면 최강욱 의원이 공개했다고 그러더만. 제가 최강욱 의원 저는 뭐 최강욱 의원 쪽에 받은 건 아닌데 어쨌든 봤는데 오늘 저 앞에 재판 기다리면서 막
그 아줌마 난리칠 때 저는 봤죠 뒤에서 네. 봤는데 내용이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좀 구체성이 없어요. 저는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도 이건 있죠. 뭐 수사정보 정책관실로 수사정보만 모으는 건데 이 정보를 모았다. 그거는 항상 했던 얘기고 그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제일 방어하기 힘든 부분일 거예요. 네. 보고 있고 그다음 이제 문건의 내용이 위법하냐 안 위법하냐 이 얘기인데 제가 왜 과도한 해석을 했다고 말씀드리냐면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뭐 시위 집시법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주요 판결 과로 검찰 실형 구형. 근데 집시법 사건에서 검찰이 당연히 실형 구형하죠. 그리고 재판부가 집행유예 많이 하지 초범이고. 그리고 그 문건 보면 그 얘기만 있지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없는데 여기는 징계위원회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요렇게 썼다. 이건 이 판사가 이런 집시법이나 시위에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어서 소위 말하는 약간 이제 진보 진영 쪽에 가까운 판사라는 느낌을 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실제 문건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석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그야말로 징계위원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견 뭐 아닙니까? PT를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검찰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으니까. PT를 좋아한다 내용이 있다 어떤 판사들. PT? 네. 축구가 아니고 운동하는 거, 농구? PT 하는 거. 그러니까 판사 검사나 PT. 변호인 프레젠테이션. 나는 또 피트니스 센터에서 PT 하는 건 줄 그것도 알았잖아. 그렇고 막 스쿼트 막 덤벨 막 20회 막 이런 거. 옛날 성향을- PT하면 프롤레타리아. 잠깐만요. 그만 김재현 변호사님. 네. 무슨 성향을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뭐 조롱거리를 만들려는 의도 이렇게 의도를 해석해서 갖다 붙인 게 또 하나는 결정적 결론에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그 판사가 이상한 판사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불리한 여론을 형성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의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여기서 질문. 이 문건 2월 달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5, 2월. 네. 이거 대검에서 풀했으니까 언론에? 아니죠.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징계하면서 1년 거의 한 10개월 있다가 이 문건이 딱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때 윤 총장 찍어 공개한 거잖아요. 근데 수사정보 정책관실 이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저 판사가 이상한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재판부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야.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그랬다고요? 이거 언론사에 줬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 근데 이거를 불리한 여론을 형성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갈 나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논리적으로 난 이해가 안 저는 되네요. 이런 거예요. 수집을 했다는 자체. 그거 자체가 가 문제가 불법성과 징계에 해당 사유가 되는 거고 의견서에 그건 그런 게 나머지는 아니라 그건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 나머지는 징계 양정에 관한 그 판별하는 판단 네. 기준이 되는 네. 거지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냐 아니냐의 불법성의 판단 저도 그래 지표는 봅니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인 의결서를 거고 못 봐서 이제 정확히 김태현 알 수 변호사님 없어요. 얘기하신 건 의결서의 논리 구조가 조금 부실하다라는 부분인데 이는 사실 그런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는 한 호흡 더 가져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공격이 많을 테니까 네. 의결서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써야 좀 정치한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여론이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빨리 이거 끝내려고 좀 하다 잠깐만요. 보니까 하다 보니까 나온 네, 말들이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거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뭐 있어? 이는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어디 좌익이란 문건을 썼습니까? 다 판단이네요. 징계위원회 보면 판단. 이런 거예요. 공군의 군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대학교 때 시위 전력이 있어서 채용하지 않았는데 아니 이건 아니구나. 예. 이거야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적합한. 이게 거기 좌익이라는 단어 쓴 적이 그러네요. 없는데 여기 네네. 무슨 근거로 요거는 징계위원회 판단이 징계위원회 나왔습니다. 그렇게 김그래서 판단하냐고. 보시기에 자, 뭐더 박정현 얘기하면 길어지고 다 됐어요. 그 얘기 다 지금 했었고. 그리고 하나 더. 김태현 변호사 30분으로 같이 방송한 사람 같아 지금. 아니, 그냥 분량으로 치면. 하나 더. 내가 진짜 네, 궁금한 네. 거. 저는 이 문건이 불법 사찰이 울 거라고 1도 생각 안 하고 생각 변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불법 사찰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제일 나쁜 건 누구죠?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윤 총장이 보면 한 문장 있어요. 징계 혐의자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 배포할 거를 지시한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시. 근데 뭐 때문에 지시했다고 판결의 근거가 없어. 윤 총장은 지시한 적 없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작성한 성부장도 나 총장한테 오도 받은 적 없는데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실제로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도 이 감찰 보고서 만들 때 총장이 지시했다라는 거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 안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무슨 근거로 지시했다고 그냥 한 문장 썼는지 난 그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근거는 있어야 박준별 되는데. 변호사. 판결문 같이 이렇게 정착에 쓸 수 없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사실은 그런 걸 봐야 되고 뭐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행정법원 가서 다퉈도 되겠네요. 저는 이게 공개된 이상 윤 총장은 안 다툴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홍소희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렇게 김태현 변호사가 2분에 아예 못 나오고 3분만 나왔잖아요. 출연료 지급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반만 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 의결서를 본 사람이 너밖에 김태현이가 없어. 쏘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우리는 또 계속 앉을 수가 특혜 의혹이 없습니다.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다. SBS의 정치적 양자다. 이거 지금 자기 재판 가가지고 뒤에서 의결서 다 보고 다 봤어요. 이런 15 또 페이지. 논리를 이거는 사실 우리는 일찍 와서 방송하러 왔는데 그 사이 안 나와가지고 본 하지만 거잖아요. 방송 준비를 또 했다는 아니 측면에서 의결서가 그 전에 나왔나요? 근데 아니 이게 되게 재밌는 문건이었어요. 형의 양정 제가 아까 잘라야 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사찰인데 잘라야지 구속도 되는 판에.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징계 혐의자의 비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그 특수한 사정 고려하면서 그 결정문에 예전에 썼던 뭐 검찰총 임기제 보장 얘기, 그다음에 뭐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하였다.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결정 취지를 고려했다. 그다음부터 예전에 총장이 뭐 열심히 일한 거 뭐 그런 것도 고려했다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결국 뭐냐면 제가 판단하기에 좀 두려웠다. 그 김준우 변호사라고 우리가 이미 그 얘기를 총장 했어요. 소송 가서 질 거, 예, 맞아요. 여론 욕풍 네. 또 하나 더 덧붙이면 과연 어느 정도 이 징계 사실을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징계위원들이 100% 확신을 가졌냐. 예를 들면 아까 재판부 야 이건 누가 봐도 불법 사찰이야. 네. 이건 구속이지. 이건 직권하면 범죄가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냐. 저는 그래 이게 징계 사유는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 안 했으니 찬성을 했겠지만 네. 개개인이 이걸 정말 확신을 가졌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 그- 징계 양정이 적게 나온 거예요. 그 늦은 밤까지 새벽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진 것도 그 확신이 없어서 저는 망설였던 거다.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유죄는 썼지만 네. 유죄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을까? 글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꾸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전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요? 그 유죄를 갖고는 있었는데 양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기를 많이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뭐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얘기하기는 조금 아니 근데 해서는 안 지금 되는 얘기가 아닌가 마치 싶어요. 그 수능 그 국가 언어 지문 보듯이 위에서 위에 글을 읽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서 들으면은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그 뒤에 이 어떤 판단해 놓은 결과물에 대한 문장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징계위원회가 이걸 해석한 게 아닌가 해석이 싶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지. 부분은 저는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또 거기다가 얘기 뭐 들어보니까.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은 여기 다 표식이 잘 안 됐을 거예요. 물론 파기업이 뭐 아니니까 그런 그렇긴 거를 한데. 통해서 빨리 아마 연락해서 수임하세요. 행정 소송을 하고 있어요. 두 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곤란해. 이러면 또 본인이 이해 하고 충돌할 있다고요? 수 이거 하고 있고. 있어요. 아니 변호사 3명 있잖아요. 뭘 누구 아, 누구예요? 본인에서 특별 변호인들. 합의로 결국은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이제 의결서만 볼 건 아니고 또 증거를 볼 거예요. 징계 네. 기록들. 네, 네. 기록들을 다 보고 아마 행정 소송에서 다툴 겁니다. 예, 거기서 한번 우리가 결론을 봐야 되겠죠. 근데 참 이상하지. 이 김태현 변호사가 온 지 지금 30분도 안 됐거든요. 뭘 하지를 못하겠어요. 한 1시간 내내 같이 있었던 네. 느낌은 듭니다. 안 가면 안 돼요? 이제 그만해. 다음 주에 제대로 봅시다. 자, 세 분 모두 그럼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에 재판 안 늦으려고 아예 첫 시간 잡아버렸어. 오늘. 잘하셨어요. 이런이 출연료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고요. 감사합니다. 시사특공대는 4부로 이어집니다. 잠시만요.